신자유주의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소수의 자본가, 과거에 비해서 떼돈을 벌였죠. 세계 시장을 상대로 세계를 개방시켜 버렸으니까 물건을 팔고 또 싼 곳에서 생산해서 세계를 상대로 많은 물건을 팔게 되었으니까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 반면에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화의 본질이에요.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기득상류층의 이데올로기에 몰두하는 학자들이지 그 범빈곤이 진행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이점만 계속 강조했지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를 갖다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미국을 황폐하게 하고 유럽을 황폐하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EU에 대해서 탈퇴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연대하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쇄 경제로 가자. 그래서 미국이 이민 난민들까지도 차단해라. 유럽도 이민 난민 해외 노동자들을 차단하자. 우리나라만 잘 살자. 국경을 다시 문을 닫자. EU에 대해서도 이제 탈퇴하거나 제한적으로 가자. 이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포퓰리즘의 실체가 됐는데 그것은 신자유주의로 가난해진 중산층 이하 노동자 농민 계급의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고 마지막 형태라고 불렸고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을 계승한 시카고 학파,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이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최고의 형태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최악의 자본주의 멸종 위기를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교과서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보를 동등하게 가지고 그 하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가의 뜻에 맞게 포장이 되어져서 거기에 민주주의라든지 각종 가치를 가지고 양념을 쳐가지고 그럴싸한 제도로 만들었지.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었지만은 이 자본주의의 모습은 절대로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완결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근데 유토피아의 뜻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사실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교과서적인 공산주의가 없듯이 교과서적인 자본주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캐피탈리즘이라고 자본주의가 민주 정치 체제 위에서 소수의 기득 상류층 자본가가 주무르는 세상, 세계를 상대로 약육 강식의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 같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이 늘어날수록 그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돈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자본주의의 투기 금융 자본화. 그래서 한마디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완성되기 시작했죠. 애써서 공장 돌릴 필요가 뭐가 있냐? 각종 자본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투기를 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걸 개방해서 사람들이 그런 주식이나 증권을 펀드를 사게 만들고 우리는 그걸 우리끼리만 정보를 많이 아니까 그걸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교롭게도 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시기에 인터넷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군에서 쓰는 기술로 가지고 있던 인터넷이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순간에 세계에 다 공급이 됐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90년대 초중반에 인터넷을 이제 목격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모뎀 형태로 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웹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면에다가 때리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전에 인터넷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기와 인터넷이 보급된 시기는 결국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투기 자본이 가속화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앉아서 곧바로 인터넷으로 영국의 주식을 팔고 프랑스의 주식을 팔고
한국의 주식을 파는 일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금융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는 것과 인터넷의 세계 공급이 일치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제 세계화를 열어서 그 속에서 돈을 벌겠다고 작정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기금융 자본주의 세력의 의도가 관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술 발전을 가지고 인터넷 시대 이후에 4차 산업 디지털 시대를 갖다가 열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렇게 해야 자본가의 탐욕이 극대화되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이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4차 산업 이꼴 투기 자본의 극대화.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고 그것이 코인으로 연결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기반을 둔 투기 금융 자본이 결국 그 끝은 코인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의 탐욕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코인이나 각종 금융 상품을 인터넷으로 팔고 사면서 불로소득 자본주의, 심지어 건물들도 리처 형태로 전부 상업적인 건물들도 금융 구조화를 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다 금융 구조화가 되고 쌀도 밀도 콩도 구리도 알루미늄도 금융 자본화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4차 산업은 노동 임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등의 매출에서 임금에 돌아가는 몫이 과거의 미국의 포드사의 임금으로 들어가는 몫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갈수록 생산액과 순이익에서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술 대기업일수록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애플폰 하나 만드는데 중국 노동자에게는 한 7, 8만 원이나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하고 생긴 것이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물류 배달 노동자. 그래서 이들의 노동은 과거의 제조업 시대에 고용되던 것과는 정반대로 불안정한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됐고 파업도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 미국 영화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에 보면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아마존 물류센터에 가서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면 곧바로 시간당 얼마씩으로 취업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만둘 때 아무 때나 그만두는 겁니다. 노동 외주화와 유연의 극대화가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결국은 4차 디지털 산업화에서 어떻게 지금 되겠습니까? 노동자에 돌아가는 몫이 작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으니까 투자도 생산도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장기 불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장기 경제 침체가 급속도로 4차 산업이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모습이 어떤 거겠습니까? 제조업을 기피하죠. 4차 산업으로 쉽게 자동화로 기계화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전통 제조업을 하겠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AI, 무인 기술 등을 이용하고 로봇으로 하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투입되는 제조업이 기피산업이 되고 노동자가 많이 고용돼야 되는 것은 다 외국으로 내보내지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단적인 양극화. 부자는 점점 소수가 되고 중산층 이하의 빈곤이 범대중화되어 가는 거예요. 빈곤은 대중화되고 부는 더 극소수화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진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 소수에게만 부가 쏠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세상의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장기 불황 침체, EU도 장기 불황, 영국도 불황, 미국도 불황, 중국도 불황, 일본도 불황, 한국도 불황. 이 불황의 긴 끝은 결국 금융위기와 대공황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기성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 포퓰리즘 극우 극자 포퓰리즘 정당들이 이제 성행하고 정치 불안이 시작됐어요. 이 포퓰리즘은 결국 자국 우선주의, 우리 민족 우선주의로 가면서 미국의 세계의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자체제, 각자 도생체제로 가면서 결국 세계 정세는 불안해지면서 과거에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해진 나라들이 이웃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조지아 침공 등으로 나타났고, 중국도 지금 대만 침공을 하려고 하고 이 영토 영해 분쟁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정은 필연적으로 세계화의 결과에 자본주의가 불안정해지고 포퓰리즘이 성행하니까 정치 체제도 불안정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이 유류, 곡물,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것이 또 인플레로 연결되면서 인플레 속에서 경제가 불황에 이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상이 자본주의를 몰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지식을 어디에서든 들어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냐? 그것이 동구권 몰락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득세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